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따TV의 MC 최국화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58.9%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돌봄 자체가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돌봄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끝없는 긴장과 불안 속에 놓이면서 그 사랑은 스스로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끝없이 이어지는 돌봄의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장애인 가족의 우울과 불안 다루기를 주제로 원광대학교 삼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등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삼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강등현 교수입니다. 교수님, 장애인 가족분들은 일상이 곧 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안에서 가족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가족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양육과 돌봄입니다. 24시간 돌봄이 이어지다 보면 자신의 시간은 사라지고 생활 전반이 돌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사회적 단절이 겹치면서 정서적 에너지도 고갈됩니다. 그 외에도 죄책감이나 불안, 무기력감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이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고립, 이런 장애인 가족의 우울과 불안이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이 동시에 무너지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애인 가족분들의 어려움 중에서는 이 사회의 편견과 또 곱지 않은 시선들이 한몫을 할 텐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SNS에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장애를 공개하거나 또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장애인 가족들에게 이런 소통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장애 아동 부모의 SNS 소통은 고립을 줄이고 지지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소진되고 죄책감이 느껴질 때 SNS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료 부모의 실전 지식이 또한 고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아이가 원치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악플로 마음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지키는 정서적 안전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돌봄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 가족분들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면 좋을까요? 서울 남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나 각 지자체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처럼 관련 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교육에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올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정말 좋은 지원들이 많이 있네요. 혹시 교수님, 스스로를 꾸준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가족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말은 자기 보호이자 동시에 감정 회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회피가 쌓이면 감정은 형태를 바꿔 불안과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 액트 매트리스라는 치료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액트 매트릭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용어인데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액트 매트리스는 수용 전념 치료, 영어로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심리치료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감정이 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하고요. 우울하고 무기력감이 들면 누워서 유튜브로 쇼츠를 보죠. 이런 행동은 감정이 시키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감정이 시키는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감정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이 극복되고 쇼츠를 보면 무기력감이 해소될까요?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더 자책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지만 막상 친구가 끌고 나가서 막 억지로 외출을 나가면 기분이 나아지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시키는 행동과 감정의 효과적인 행동은 다릅니다. 하지만 감정의 효과적인 행동만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액트 매트릭스는 이 과정을 시각화해서 스스로의 마음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마음이 경직된 분들에게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하고 나면 나아지는 행동, 나에게 더 의미가 있고 기운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심리적 유연성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액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네, 먼저 종이를 한 장 가져오셔서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한 장의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종이 위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서 십자 모양의 표를 만들어 봅니다. 이 사분면에 내 마음을 분류해 볼 겁니다. 먼저 이 오른쪽 아래 칸 여기에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것을 적어 봅니다. 예를 들면 아이, 건강, 배움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 아동 인식 개선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칸은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또 추구하고 싶은가를 떠올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 자신은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요한 사람에 저를 넣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중요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네, 다들 들으셨죠?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이 국화 MC도 중요한 사람에 나 자신을 넣지는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목록에 나 자신을 넣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만 그런 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요. 나에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다가가거나 물러나는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 돼야겠네요.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들에게 더 잘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에 다가가려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죠. 왼쪽 가로선 아래쪽 이 좌하단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적어봅니다. 지쳤다. 내가 이기적이다. 부모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나 우울, 불안, 분노 같은 돌봄 속에서 자주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난 어떻게 하죠? 바로 왼쪽 위칸에는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써봅니다. 술을 마신다, 참다 화가 쌓이고 결국 분노 폭발, 야식, 멍하니 쇼츠 보기, 잠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행동들이죠. 이 행동들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서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국화 MC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아래쪽에 이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요. 그럼 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위쪽 물러나게 행동을 하고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남게 되니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물러나기를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저도 보니까요. 물러나기 행동을 하면 악순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오른쪽 위에는 그 소중한 것에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아이와 나 자신, 건강, 배움, 그리고 장애 아동 인식 개선에 다가가기 위한 행동이 되겠죠. 아이와 외부 활동하기, 운동하기, 상담 치료 받아보기, 약물 치료, 10분 산책처럼 내게 활력을 주는 행동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 칸을 채우고 나면 내 마음이 한눈에 보입니다. 매트릭스는 그동안 자동으로 하던 나의 행동이 이 물러나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다가가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이 물러나기 대신에 이 다가가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에 다가가는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에는 뭐가 있을지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유연해진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액트 매트리스를 잘 활용하시면 그 변화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실제 현장에서 이 액트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긍정의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첫날부터 이제부터 물러나긴 하지 마시고요. 다가가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그럼 이번 주에는 내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다가가기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이 물러나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외래에서 뵈면은 제가 어떤 행동을 늘려보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자동적으로 하던 물러나기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물러나기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행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활동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줘서 감사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짧은 퀴즈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상식을 여는 있다 퀴즈. 가족을 위해 헌신할수록 우울증 위험은 낮아질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돌봄의 강도와 헌신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오히려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엔 오지선다형 퀴즈입니다. 액트 매트릭스는 내 감정과 행동을 땡땡땡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다. 1. 감정적 2. 시각적 3. 보편적 4. 즉흥적 5. 무의식적.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시각적입니다. 액트 매트리스는 감정과 행동을 시각화해서 바라보는 심리치료 도구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울과 불안을 겪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떠오르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마치 라면을 끓이고 나서 라면이 짜다고 해서 라면의 스프를 건져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 끓인 라면의 스프를 건져내려고 한다고 해서 라면 스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라면 국물만 줄어들고 그 사이 라면은 불고 식습니다. 이것이 감정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액트 매트리스의 이 물러나기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라면이 짜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스프를 건져내려고 하거나 라면을 잘못 끓인 나 자신을 탓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간단하게 물이나 건더기를 더 넣으면 간이 잘 맞는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탓하거나 고통 자체를 없애려는 이 물러나기 행동 대신에 단순히 물이나 건더기를 넣는 것, 즉 하고 나면 효과가 있는 행동, 다가가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가가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다가가기라는 선택지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살만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 마음의 우울과 불안이 많이 치료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C 최국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